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임이나 이동도 활동도 제약이 되니까 심리적인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심리 방역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친 마음을 좀 돌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심리 상담 박람회 같은 행사도 서울시 등 지자체 중심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금융 소비자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야 하는 재무설계사 입장에서도 제약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타격 물론 있고요. 전례 없는 이 특수한 환경 때문에 온라인 채널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앞으로 우리 업계에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요. 그 전에 재무설계사들에게도 이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코로나 블루 또는 슬럼프가 자주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 스트레스는 늘 있어 왔는데 거기에 코로나로 어려움이 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의욕 있게 일해야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 챙김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최문희 대표님. 네. 파이낸셜 테라피 등 심리 상담 영역과 코칭 그것을 재무설계와 접목해서 하는 방법들을 연구해 오고 계셨는데 주변에 답답함이나 의욕저하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셨는지.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저부터 이렇게 잘 적응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혼자 하는 술들이 또 늘어나고. 혼술이. 예.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어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네. 나 혼자 그런 시간을 갖는 거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몸을 조금 많이 좀 움직여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네. 그러면서 좀 이렇게 그런 자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빈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기분도 이렇게 좀 좋아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어요. 근데 결론은 이제 어떻게 치유됐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알게 모르게 네. 나도 그 생활에 젖어 있었고 예, 그 코로나 분리 상태에 있어서 우울감을 이렇게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이죠. FP 분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면 약간 다른 때보다 이렇게 좀 침체되어 있거나 좀 그렇죠. 예민해져 있거나 이런 분들 요즘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면 대부분이 괜찮아 이러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제가 겪었던 경험들도 있어서 그런지 안 괜찮은데 아마도 그런 부분들을 쉽게 표현을 막 못하는 이유는 어제 오늘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 이 FP 업계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독립계든 아니면 금융기관에 소속해 계신 분들이든 네. 실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성과에 의해서. 네. 근데 성과조차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많이 떨어지는 분야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되다 보니까 네. 거기에 성과 탓에 자기 기분이 이렇다라고만 이렇게 치부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돌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심한 상태? 예, 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약하다, 이런 좀 뒤로 밀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그 조직이라든가 이게 분위기 자체가 인정하지 않고 좀 이렇게 좋은 성과에 대해서만 부각하는 그런 네. 그들 문화도 또 그 개인이 자기를 갖다 표현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데 일조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설계사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생계도 위협을 받지만 무엇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코로나 블루나 의욕 저하가 와서 상당히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은데요. 심리 코칭 분야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아예 그쪽을 좀 특화해서 스포츠 코칭 분야로 전업하신 최승표 야구 협동조합 대표님? 네, 우리 야구 협동조합. 우리 야구 협동조합 대표님 네, 모셔서 이야기를 네. 들어보려고 합니다. 되게 공감 가네요. 말씀하신 게. 지금 그래요? 운동 쪽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네. 지금 매일같이 프로야구 경기가 벌어지고 있지만 제가 네. 얼마 전에 그 모 프로야구 팀 코치님이랑 이렇게 통화를 했었는데 올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지친대요 올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선수들도 일상적인 어떤 경기장이라는 공간은 맞지만 관중도 없고, 그쵸. 예, 어떤 운동 경기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건데 관객도 그 중에 일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게 조용한 가운데에서 3시간 동안 네. 플레이를 이렇게 해야 벌어지니까
그게 이제 시즌 초에는 몰랐는데 네. 이제 중간중간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또 관중 함성 소리에 다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하기도 네. 하고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올해 너무 지친다. 게다가 이제 아무래도 혹시라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이제 정말 리그 전체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공포가 정말 항상 선수도 코치고 네네. 그냥 집 경기장 이 생활을 네. 물론 뭐 좀 약간 몰래 일탈 행위를 해서 문제가 된 선수도 있긴 했지만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올해 굉장히 힘들었고 네. 이건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미국에서도 예 그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뭐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이클 펠프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네. 수영 선수. 네네. 올림픽 금메달. 네. 네. 싹쓸이 하신 분. 네. 예. 네. 이분이 이제 주로 멘탈 헬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운동들을 오, 그러나요? 사회적인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아. 이분이 그래서 항상 동료 운동선수들, 후배 운동선수들 종목에 관계없이 네.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많이 얘기하는 메시지가 딱 하나입니다. 뭔가요? talk to them. 그냥 말해라. 얘기를 해라. 말해라. 힘들다고 말해라. 음. 본인도 이제 선수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거의 표현하지 않고 예, 뭐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올림픽 뭐 나가면은 뭐 금메달 싹쓸이에 늘 항상 웃고 다니고 뭐 이러니까 그냥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 신체적 정신적으로 그냥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고 예, 그래서 자기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게 요즘 좀 많이들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자기 네. 감정을 표현하는 것. 제 소개는 네, 이걸로 아니. 끝인가요? 소개할 게 좀 있거든요. 네. 아, 그 소개하시죠. 네. 네. 제가 사실 제 옆에 계신 최문희 대표님이 네. 네. 빌 바카라크는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예. 빌 바카라크의 네. 가치 대화를 네. 이 FP 업계에 들고 오시고 나서 네. 나도 그 뒤를 이어서 뭔가 다른 사람을 하나 들고 와야겠다 해가지고 조지 킨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계실 겁니다. 네, 아마 네.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파이낸셜 네. 플래너 중에 한 분. 예. 제가 이거를 번역했습니다. 네. 네. 예. 제가 일하는 것보다는 음.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네. 이따가 선물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승표 대표님을 특별히 모신 이유는 사실 코칭이나 뭐 파이낸셜 테라피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틀에 갇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이거를 우리 조직에 나 개인에 적용해 보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있어 왔지만 이게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양쪽 분야를 다 금융하고 스포츠 분야를 다 경험하신 분으로서 좀 이렇게 조언해 주실 부분은 없을지 피들한테 좀 힘을 줄 수 있는 또는 마음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코칭 방법이나 요새 그 트렌드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뭐 FP 분들에게 조언까지는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다만 상당히 그 스포츠랑 특히 팀 스포츠랑 이 FP의 활동이 좀 유사한 부분들이 많죠. 아, 예를 그래요? 들면 뭐 선수가 FP라면 예를 네. 들면 코치라는 매니저나 지점장이 계실 것이고 사실은 이 사무실 안에서는 여러 고객들을 앞에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상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라든가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할 수는 있지만 또 물론 뭐 조인트워크를 나갈 수는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는 또 FP가 또 외롭게 혼자 뛰어야죠. 아침에 나가서 고객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제 네. 뭐 매니저를 만나든가 지점장을 만나든가 하듯이 마찬가지로 선수도 예를 들면 야구라 그러면 네. 뭐 타석에 나가서 어떤 플레이를 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 결과를 들고 떡아웃으로 얼굴을 들고 들어오든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든가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코치나 감독이나 소위 말해 그 스텝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의 다음 퍼포먼스가 달라지겠죠. 굉장히 달라질 수 네네.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일어나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도 중요할 것이고 실제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그것들을 다시 선수에게 돌려줘서 스스로를 돌아보게끔 할 수 있겠느냐. 피드백을 주는 거죠. 피드백을 주는 것들. 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굳이 뭐 스포츠냐 뭐 FP냐 구별하지 않더라도 예, 어떤 흐름이 비슷하네요. 예, 팀 활동을 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요소들이죠. 예, 주로 많이 혼나죠. 예, 계약한다고 했죠. 이 코칭 방법, 그 기존의 과거 그 영업이나 실적을 좀 높이기 위한 문법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당근과 채찍을 하든 뭐 네. 그런 전통적인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네. 그럼 요즘 그럼 야구 선수들이나 이런 스포츠 업계에서는 성과를 좀 올리기 위해서 뭐 어떤 식으로 코칭을 하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가장 그 스포츠 코칭들이 뭐 선수 육성 이런 게 이제 발달되어 있는 게 결국 뭐 유럽 축구라든가 네. 예, 뭐 미국이나 유럽의 올림픽 종목들 그리고 뭐 미국 야구로 따지면 메이저리그 뭐 이런 쪽이겠죠. 가장 네. 발달된 내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는 객관적인 피드백이고요. 네, 관찰에 기반한 객관적인 피드백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감정을 잘 돌봐야 된다는 거. 예, 감정을 어떤 이겨내는 대상이 아니라 네. 아, 감정 딛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네네 감정을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감정을 잘 인식하고 돌보고 네. 이거는 뭐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아. 주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좀 FP 업계에서도 좀 참고할 만한 좀 네. 응용할 만한 접근법이 아닌가 예 하는 생각. 관찰이라는 게 네. 지적이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관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보통 평가를 얘기하죠. 평가. 평가나 판단. 평가에 의한 판단, 예, 지적 예. 뭐 이런 것들. 잘했어. 그렇죠. 좋아. 음. 예. 사실 칭찬도 평가라고 하거든요. 아. 칭찬도 그래서 그쵸. 사실은 그 동기부여 측면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분들한테는 칭찬이 크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예, 칭찬에 또 구속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코치의 언어적인 표현에 의한 어떤 피드백보다는 네. 주로 이제 그 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데이터 측정 장비가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뭐 골프 치시는 분들은 뭐 트랙맨 같은 요즘 스크린 골프장에 가도 자기 영상이랑 뭐 데이터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어떤 철저하게 객관적인 데이터 중심으로 제공해주고 네. 주관적인 피드백이라는 건 철저하게 좀 배제하면서 그 영상이라든가 어떤 숫자들을 보면서 자기의 상태를 그냥 자각하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이건데 내가 지금 숫자로 보여지는 아니면 영상으로 보여지는 동작은 이렇구나. 그래서 이 갭을 메꿔지기 위해서 이제 코치들은 이렇게 해, 뭐 이런 훈련을 해 이런 거보다는 너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이건데 너는 지금 여기 있어.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될까? 이렇게 이거 역시도 이제 주로 지시보다는 주문보다는 좀 질문하면서 선수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걸 이렇게 좀 깨닫게 하는 방식. 최성표 대표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생각한 거는 우리 FP 업계에도 이제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약간의 차이점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관찰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운동 경기는 이렇게 보면 이제 선수랑 이렇게 그 플레이하는 동안에 코치나 다른 선수들이 다 같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FP의 상담은 이렇게 1대1 고객과 1대1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면 객관적으로 그 상황 자체를 코치 입장에서 그 현장 자체를 관찰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했었을 때 자기 표현을 아까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FP가 정말 자기가 이러했다라는 어떤 그런 성과뿐만 아니라 감정들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매니저나 코치에게 이제 이야기들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 개방, 자기 보고를 해야만 그것이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지금 FP가 와서 이제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매니저가 야 그건 네가 스킬이 부족해서 그래. 네가 나약해서 그래. 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면 아마 이번 좀 많이 담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일단은 FP 업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듣기 훈련인 것 같아요. 듣기 훈련.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말을 잘 들어라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그 듣기를 수용당하는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아까 말한 지적, 뭐 평가,
그다음에 방법에 대한 뭐 이런 알려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듣기를 즉 수용당한 경험이 적다 보니까 고객한테 갔어도 고객하고 상담을 할 때도 오히려 그런 수용의 경험을 제공하는 공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FP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팀이라든가 혹은 매니저의 관계에서 서로가 듣기 훈련을 충분히 좀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일거양득이지 않을까. FP의 감정 처리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어떤 생업적 스킬로도 바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FP 업계에서는 이런 말하기 아까 자기 개방을 솔직하게 하는 것과 함께 그 개방을 잘 들어주는 공감을 하는 문화들이 꼭 필요하겠다. 그러면 뭐 두 가지 아까 말한 대로 효과들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들었습니다. 네. 예. 그 관련해가지고 하나의 사례가 섣불리 조언하지 말고 충고하지 말고 네. 충분히 그러니까요. 관찰하고 네. 하는 측면에서 이를테면 한 3년 전에 월드 시리즈 우승했었던 시카고 컵스라는 팀에는 팀 안에 뭐 메이저리그부터 마이너리그까지 다 뭐 문서화된 규정은 아니지만 그 룰이 있다 그래요. 어떤 선수가 새로 오면 네. 3개월 동안 이 선수에 대해서 아무런 조언도 음. 우선 뭐 동작에 대해서 뭐 가르치지 마. 어. 뭐 매니저나 지점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영업을 다 해보셨고 네네. 하니까 못마땅한 거 투성이잖아요. 사람이 단점이 더 많이 보이고 네. 뭐 사람이 약간 본능적인 것도 있으니까. 네. 그런 이제 선수들이 오면 이제 못마땅한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3개월 동안 참고 나면 참 신기하게 내가 처음에 이 선수가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지적하고 싶었던 단점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보면서 네네. 얘는 또 근데 이런 장점도 있네. 얘가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잘 못하는구나. 전체로 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거를 주는 이제 것 같아요. 발견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전체로 여기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가 우리가 좀 팔방미인을 원하고 또 우리 문화가 또 특히나 어떤 실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인색하다 보니까 그렇죠. 또 좀 완벽에 대한 좀 집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클래스가 높아지고 그런 류의 팀들일수록 철저하게 장점에 집중하는 오, 나머지 그래요? 버리고 장점에 집중하는. 예, 그러니까 발느리고 뭐 아무것도 못해도 얘는 그냥 타율 1할이라도 어쩌다 한번 치면 한 300m 보낸다. 그러면은 그거 보고 그냥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 연결되는. 파이낸셜 코치는 알고 있지만 FP들은 모르는 것이라는 거를 정리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미국 저널에 소개된 네, 내용인데요. 네, 네. 이게 항상 뭔가 조언하려고 하는 이 모두가 우리 그 FP들 누구나 이겠지만 직업적 속성상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내재되어 있어서 언제든 네. 자꾸 조언부터 하려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근데 네. 파이낸셜 코치들은 그렇지 않다. 네. 기다린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조언 모두가 작동하기 전에 네. 잠시 이제 멈춰보는 연습을 해라. 네. 이런 게 주 메시지였거든요. 예.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죠. 코칭과 컨설팅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하고 상담을 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우리 재무 듭니다. 컨설팅이라면 재무 상담 영역? 그렇죠. 아니요. 재무 상담 안에는 코칭과 컨설팅이 혼재되어 있다. 아, 상품 설명이라든가 어쨌든 고객은 뭔가 자기한테 그런 것을 원한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잘 하시죠. 컨설팅이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코칭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고객의 뭐 인생 목표라든가 고객의 재무 목표라든가 고객의 현재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고객이 말을 하기 이전까지는 FC가 알 수가 없는 영역이죠. 네. 그러면 충분한 컨설팅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코칭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일종의 프로세스를 상담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네. 뭔가 아까 말한 그런 듣는 과정이라든가 코칭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본인이 컨설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행해야 될 프로세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뭐 그런 듣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것들. 근데 그런 거는 결국에는 그거 같아요. 맞다. 뭐냐면 이 잡에 대해 자기 이 일에 대해서 네. 어떻게 정의를 내느냐가 바로 그걸 결정하는 것 같아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냐, 그래가 아니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냐, 고객의 문제는 이걸 거야라고 단정을 하고 네. 그런 고객층을 분류를 하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상품을 판매를 하면 당연히 컨설팅 설명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자기 일이 이 상품이 어떻게 활용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객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최승표 대표가 이야기했던 네. 이 상품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고객을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고객의 어떤 니즈라고 해야 되나요? 고객의 어떤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이 가능해질 것 같고 훨씬 창의적인 컨설팅이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고객 맞춤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파이낸스 코칭은 왜 다르냐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한 그 상담의 과정에서 두 단계로 저는 이루어졌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근데 컨설팅 이전에 항상 코칭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도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있는 그대로 네. 고객의 얘기를 듣기가 네. 쉽지 않죠. 그것도 요 운동과 관련해서 좀 비슷한 케이스가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그런 식의 코칭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막 타석에 들어가거나 뭐 혹시나 아이들 경기 이렇게 한번 보실 일이 있으시면 굉장히 주문이 많아요. 타석에 들어간 타자라고 치면 사실은 어떤 의도가 있으면 타자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도 봐야 되고 이걸 칠지 말지 결정돼야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의식보다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FP의 일들도 좀 어느 정도는 그런 측면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그렇게 뭔가 하나 감독 코치의 말을 염두에 두고 그걸 만약에 실행을 해야 되는 선수는 투수에 던지는 공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뭐 이를테면 방금 헛스윙을 해가지고 야 허리를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타자의 미션은 저 투수의 공을 보고 잘 때려가지고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는 게 아니라 감독 코치의 말을 듣고 그 동작을 실현해내는 데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게 연습은 분석적으로 하되 경기 자체는 무의식에서 그냥 내가 그동안 흘러나온 그동안 훈련해온 수만 번 동안 연습했던 나의 무의식이 수행하게끔 그냥 let it happen 하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지도를 하죠. 그래서 오히려 경기 중에는 아무런 지도도 하지 않는다. 노터치.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FP가 현장에 나가거나 했을 때 어떤 의도는 갖고 있대 만나는 그 시점부터는 그 의도는 싹 내려놔야 되는. 또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조금 참고해볼 만한 그런 걸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 개인 차원에서 스스로 이렇게 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법한데 혹시 뭐 운동선수들이 뭐 활용하는 방법이나 뭐 그쪽에서 유행하는 트렌드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소개해 주실 만한 게. 뭐 FP 업계 특히 뭐 최문희 대표님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뭐 메이저리그 30개 팀들 거의 대부분의 팀들이 명상을 합니다. 다. 마음챙김 명상을 하고요. 좀 어떻게 보면은 이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는 운동선수들이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가만히 숨이나 깔딱깔딱 쉬고 있는 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는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대부분의 팀들이 지금 다 요망주들이 입단하면 18살, 20살 이 선수들부터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요. 그러니까 멘탈이라는 게 뭐 이를테면 저는 이제 뭐 정신력 이런 말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FP 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뭐 열정, 뭐 노력 이런 말. 그거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동기로 또 움직이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어떤 순간적인 매일의 어떤 만족감이나 충족감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마음챙김을 통해서 추구하는 바가 뭐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운동이라는 종목에 필요한 정신력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열정이나 이런 몇 마디 말로 치환하기에는 이를테면 강인한 정신력 필요하죠. 인내심도 필요하고 뭐 신체적인 능력을 구분하는 것도 뭐 근력, 민첩성, 순발력. 근데 여기에 필요한 운동들이 다 다르거든요. 무조건 많이 뛴다고 모든 기능들이 다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이 바벨을 많이 들면 또 떨어지는 기능도 있잖아요. 근력이 세지면. 그러니까 그 종목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멘탈적인 측면도 뭐 인내심도 있고 또 뭐 평정심도 있고 야구는 사실 인내심보다 평정심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정신력 얘기할 때는 참고 견디는 거 주로. 근데 아마 FP 업계뿐만 아니라 세일즈 업계 뭐 대부분이 아마 좀 비슷할 거라고 봐요. 거절 같은 거 있으면 참고 이겨내야지. 그렇죠. 거절 몇 번에 계약 몇 건? 뭐 이런 거. 그런 거 맞죠. 감정은 사치야.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편이죠. 요즘은 그런 명상이나 이제 마음 챙김들을 통해서 야구 한 경기 해도 보면은 다들 그냥 뭐 더가웃에 앉아가지고 그냥 바나나 까먹는 것 같지만 네. 안타 못 치고 온 선수는 다음 네. 타수 때까지 계속 스트레스 받거든요, 사실은. 그렇겠죠. 예. 그걸 못 쳤네, 아니면 그걸 쳤네, 뭐 등등. 이거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이거는 진짜 조언이나 충고 갖고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 선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괜찮다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치가 그런 얘기하면 그렇고 조금 친한 동료가 얘기하면 승질낸다 그래요, 요즘은. 안 괜찮아, 꺼져 이씨. 방법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쵸. 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대안으로 나온 게 감정을 다루는 법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그 알려진 방법이 이제 뭐 마음 챙김 같은 방법들, 네. 뭐 일어난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그냥 충분히 경험하고 느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연습을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것들이 실제로 경기에서 잘 적용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네.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루틴으로 가져가도록 예. 훈련을 시키죠. 예. 그것도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니까. 네. 그렇죠. 예. 마음 챙김이라는 게 네.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마음 챙김이란 단어를 마인드풀리스 이렇게 해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웨어니스 이렇게 해서 알아차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네. 뭐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또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이 어떻다, 내 감정이 어떻다라는 것을 갖다 아는 과정을 전부 이제 조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럼 뭘 알아차릴 거냐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알아차린다 그러면 지식, 지혜, 사실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감정을 주로 알아차리는 것들은 이제 우리 최승필 대표가 이야기했던 마인드풀리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응용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마인드풀리스를 적용한 또 인지 심리치료에도 적용한 것도 있거든요. 네. 뭐 MBCT라고 해가지고 마인드풀리스 베이스드 뭐 저기 인지 치료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내용이 어려워지고 있네요. 예예 좋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마음 챙김이란 것을 그러면 뭐 명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운동 네. 선수들의 예, 우리 FP들의 마음 챙김을 위해서 예. 시도해 볼 만한 방법들이 있는지. 그럼요. 역시 명상? 예, 그 명상 범위 내에 마음 챙김이 있는 거고요. 아, 네. 예, 자기 연민 혹은 자기 그 자의 명상 뭐 이렇게 해서 명상의 기법을 활용해서 하는 거고. 명상도 종류가 다양한가 보네요.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하죠. 알아차리는 명상이 있고 안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명상이 있고 기초적인 단계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차리고 집중하는 명상을 먼저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라고요. 알아차려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 그러면 딴 게 아니라 그게 깨달음이 아니라요. 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알아차렸다. 감정이. 예, 그렇죠. 그걸 알아차리고 조금 지나면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진리를 좀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디프레스된 이 감정, 네. 그 다음에 내가 고객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 생기는 어떤 두려움, 긴장감, 전화할 때 네네. 어떤 그런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게 지배당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알아차림에서 이제 통해서 배워야 될 어떻게 보면 일단 진리, 네. 지혜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지나가고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울, 뭐 그다음에 아까 내가 잘못했어, 잘했어, 자기 비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된다라고 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알아차림 훈련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있다 보면 내가 그걸 꼭 붙잡으려고 하는데 안 붙잡아지거든요.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 생각은 지나가 버리는데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다시 오던데. 또 오죠. 순간 왔다가 사라지고 순간 왔다가 사라지고. 그 말씀하시니까 호흡과 관련해서도 호흡이 되게 좀 유용하고 쉬운 어떤 알아차림의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운동선수들 요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완전히 황골탈퇴한 모습을 보인 선수가 한 명 있어요. 휴스턴의 발데스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항상 그 무너질 때 와르르 무너지고 공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올 겨울에 거의 자기 훈련 시간의 90%를 네. 호흡 훈련하는 데 썼다 그러더라고요. 공 던지는 데 쓴 게 아니라. 운동이 아니라. 예. 그래서
그것도 그냥 마운드에서 뭔가 일이 뜻대로 안 풀렸을 때 그 흐름을 끊고 마운드에서 내려와서 심호흡하고 다시 들어가서 던지는 연습.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저희 다 알잖아요. 우리 어떤 흐름 속에 있다가 그걸 잠시 멈춰서 사실 하루 월차내기도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도 좀 응용이 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FP들도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분명히 얘기가 좀 어긋나거나 뭔가 흐름이 좀 이상하다 내지는 그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얘기 들으면서 딴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런 상황에 대비한 좀 준비된 루틴, 그게 뭐 호흡이 됐든 그거는 뭐 언제든 예.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뭔가 초점을 잃고 있다라든가 네네. 아니면 뭔가 좀 이 대화가 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그러니까 뭔가 좀 어긋나고 있다라는 상황. 결국 이런 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일이 잘 될 땐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선수들도 이런 루틴이라는 게 잘 되고 뭐 나가면 안타 치고 하는데 굳이 필요 없거든요. 그냥 하던 대로 되면 되지. 근데 이제 뭔가 안 풀릴 때 근데 그 흐름에서 이제 잠시 떠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멈추고 네네. 잠깐 그 주의를 살짝 아까 이제 뭐 자꾸 오는 그분 조언 모드. 그분을 잠깐 이렇게 탁 네네네. 쳐낼 수 있는 네. 그런 상태로 잠깐씩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좀 일상에서 좀 준비를 하고 하면 그런 의도가 배경에 있으면 그게 좀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호흡이든 뭐든 하여튼 그렇게 예. 스스로한테 좀 시간을 줄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서 예. 언제건 좀 이렇게. 그래서 뭐 야구 같은 경우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러 뭐 장갑을 네. 굳이 다시 안 껴도 되는데 일부러 꼭 다 지키거든요. 공 아, 하나 보고 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제 호흡이나 어떤 알아차림의 방식으로 그걸 또 흘려보내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그렇게 네. 그냥 주의 자체를 다른 행동을 하면서 전환. 그냥 약간 기술적인 거죠. 네네. 그래서 어떤 선수는 뭐 딱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배트를 한번 나중에 혹시 야구 보실 때 보면 박병호 선수 뭐 이런 선수들 보면 배트 한번 치고 자기 배트를 한번 봐요.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사람들 생각하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주의를 내가 이전까지 했던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한 그래서 온전히 날아오는 투수의 공 그 상황에 그냥 딱 현재로 돌아오기 위한 과거에 대한 후회라든지 미련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결과가 스트레스. 잘못됐을 때에 대한 어떤 네. 불안 네. 두려움 네.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그냥 오로지 지금 back 이 to- 순간에 백투 집중하기 프레젠트 위한. 지금 현재로 돌아가기 위한 루틴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은 FP들도 정말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께서 이렇게 신문에 소개했던데 본인은 호흡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니 물체 조그만 조약들 돌멩이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렇게 분노 이렇게 자기가 이제 환자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올라올 때 짜증스러움 이런 것들 올라올 때가 있대요. 그 짜증스러움이 올라올 때마다 돌을 만진대요. 그게 일종의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딱 이렇게 만지면서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의식을 그 감정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네. 손의 감각으로 옮겨가서 이렇게 네. 돌멩이로 이렇게 가는 거죠. 물론은 그 감정이 실체하냐. 근데 뭐 있을 때는 실체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게 막 영원한 것 같다고 믿지만 결국에는 조금 있으면 가더라. 지나가더라. 그런 것을 계속 연습해 보면 또 그런 게 오면 이제는 무릅쓰고 나갈 것 같아요. 두렵다 이러면 그게 아니라 이건 지금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이고 그럼 그것을 조약돌을 알아차리는 순간 만지면서 앞으로 나가자. 뭐 이런. 거기에 휩싸이지 말라 이거죠. 네. 휩싸이지 말라. 그게 가장 핵심인 거죠. 네. 뭐 하실 말씀? 뭐 하나가 더 이제 감정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펠프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펠프스의 사례를 든 것처럼 표현하는 거 좀 표현하는 것도 일종의 저는 다른 형태의 마인드풀리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막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거칠게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좀 건강하게 양 극단인 것 같아요. 말 안 하거나 그렇죠. 퍼붓거나. 이렇게 뭐 싸우거나 뭐 네. 도망가거나 뭐 네네. 보통 우리가 많이 취하는 방식이 그런데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잘 배우지를 못해서 자기 그렇죠.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네. 잘 배우지를 못했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가끔 보면 이렇게 막 그 물통 집어 던지고 막 방망이로 내려치고 글러브 집어 던지고 소위 말해 밖에 나가서는 더 인성 좋은 선수들도 경기장 안에서는 그런 선수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안에서는 어느 정도는 용납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래 그런 식으로 오히려 표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많은 야구장들 떡아웃 뒤에 가면 아예 타이어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방망이 옆에 놓고 성질 나면 다른 거 부수지 말고 이걸 쳐라. 그러니까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는 거죠. 눈치를 어떤 일은 뭐 어떤 지금 너무 방식으로 짜증나든 해야 되네요? 너무 짜증나고 그러면 그냥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하고 네. 하는 것들. 그래서 뭐 펠프스 선수가 힘들면 힘들다고 누군가한테 뭐 친구에게든 가족에게든 얘기하라고 한 거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네. 나 지금 힘들다 나 오늘 정말 중요한 계약이 있었는데 오늘 계약이 안 돼서 너무 속상하다 너무 짜증난다 근데 그런 얘기조차 꺼내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제 협의실 대신에 음. 그 뿅망치라든가 뭐 이런 거라도 저기 뭐야 회의실 저기 끝에 준비를 해가지고 마련해. 들어와서 네, 마음껏 두들겨라 뭐 그런 의식을 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회의실 같은데 이렇게 구석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 놓을 것 같고 그런 것조차도 표현하기 더 힘들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는 없고 대신에 이제 우리 수준에서 네. 크게 돈 들이지 않고 네. 장비를 갖추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 응용해봐야죠. 트라우마 치유를 할 때 네.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 왜 긴급 재난 현장에 이렇게 파견된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이렇게 보시면 항상 이렇게 그 갔다 와서 이렇게 눈동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지워버리게끔 하거든요. 이미지를.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그때 뭔가 좋은 일을 한다는 어떤 그런 순수한 어떤 마음으로 그냥 가서 그 참혹한 현장을 그냥 보고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다 이게 자기 안에 쌓여가지고 그게 오히려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 현장에 파견돼서 당장 가시는 분들이 이제 가면은 네. 그런 역할을 해주죠. 가서 어떤 장면을 봤냐, 그때 느낌이 어땠냐, 그러면서 이제 안구 운동 같은 걸 해가지고 무의식에 저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무의식이 대부분 이미지로 저장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지를 지워주는 작업들을 갖다 이렇게 막 하는 거거든요. 네. 고객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절을 당했을 때 자기가 성과를 못 냈다는 부분들도 있지만 고객과의 어떤 관계에서 어떤 모멸감을 느꼈다든가 텔러들, 그 은행 텔러들 같은 경우는 더 표현 못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어떤 형태로든지 뭐 다른 길로 셀 수가 있지만 텔러들은 그 현장에 앉아가지고 다음 사람들을 그대로 또 번호표 맞춰서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인단 말이죠. 그 감정 노동자라고. 그렇죠. 표현을 그러면 하죠.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 정도 본인이 조금 하면 조금 이렇게 그 룰을 정해서 가서 이제 뿅망치를 좀 때리고 오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끝나고 나서 그 고객에 대한 부분들 오늘 이런 고객들 안 좋은 고객들 경험들을 털어놓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코치들이 해줄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은행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드물죠.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좀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자조 집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몇 가지 약속을 하고 네. 약속을 하고 그 지점이나 거기에 계신 FP 분들이나 아니면 은행원 분들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룰을 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예 오늘은 우리는 늘 모여서 뭐냐면 오늘 가장 자기가 어떤 고객으로부터 느꼈던 것 중에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냥 털어놓는다. 평가하지 않는다. 그냥 사람들은 그냥 잘했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준다. 계속 그 시간들을 정해놓고 알코올 치료 모임 같은 뭐 그런. 그렇죠. 예. 그런 방법들을 하는 건데 우리 그런 부분들을 좀 서로 약속을 정한다고 한다면 네. 좀 자조 모임 같은 거를 스스로들이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세미 집단 프로그램 같은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야겠다라고 뭐 자각 인지하고 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보통은 두려워하거나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네.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이제 그렇죠. 활동입니다. 예. 그래서 꼭 저는 뭐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어떤 조직 안에서 꼭 그걸 소화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멘탈 트레이닝, 멘탈 컨디셔닝 해서 주로 경기력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경기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멘탈 트레이닝을 할까, 뭐 요가를 할까, 호흡 명상을 할까, 마음 챙김을 할까 등등이었다면 네. 요새는 좀 더 확장이 돼서 네. 이제 멘탈 헬스 자체를 그냥 다루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요거는 그냥 어떤 기본 조건이라는 거죠. 이게 경기력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랑 상관없이 우리가 같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선수들이 우리 팀에 기여를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이거는 사실 운동선수들 스트레스가 어쨌든 돈을 많이 주긴 해도 거기에 네. 따른 스트레스를 또 그냥 외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팀이.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냥 보편적
보편적인 인권, 네. 복지 차원으로 지금 약간 좀 넘어간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오. 그래서 NBA 같은 경우는 아예 사무국 차원에서 규정을 만들었어요. 네. 예, 모든 팀은 멘탈 헬스 담당하는 의사, 전담 인력들을 일정 인원 이상 둬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NBA가 작년에 만들었으니까 이제 네. 뭐 보편적인 건 아니죠 미국도. 근데 시작인 거네요. 네네 이제 NBA 선수들이 이제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호소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갑자기 경기 중에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뭐 클리블랜드의 케빈 러브 같은 선수가 이제 갑자기 경기장에서 이제 사라진 거야. 네. 연봉도 한 몇백억 받는 선수가 근데 네, 본인은 이제 딱 고백을 하고 네네. 이제 그 선수는 이제 자기 재단도 만들어서 캠페인을 시작했죠.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포함하는 어떤 네네. 멘탈 헬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모든 고용의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흐름으로 결국은 가게 될 거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퍼포먼스, 뭐 실적 향상에도 당연히 저는 그렇죠.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멘탈이 깨져 있는데 좋은 실적이 나올 네. 리가 우리 없어요. 기업체에서는 또 EAP 비즈니스라고 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뭐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모 은행, W은행 같은 경우에 그 펀드 부실 판매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랬을 때 그 현장에 있던 PB들이 이제 고객들하고 그 대응 상담을 하고 나서 심리 상담사들을 바로 상담할 수 있도록 그 W은행에서 조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힘들다 하면 바로 이렇게 그 심리 상담사들 상담 받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워낙 사건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은행 입장에서는 뭐 워낙 힘듦을 그분들이 이제 계속 호소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될 일은 뭐 정말 은발의 오줌 누기식이었겠지만 그나마 인식 자체가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뿜어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전환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조금 됐죠. 근데 저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나 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건 비용이잖아요. 개인 사업의 형태로 이 비즈니스 하는 우리 FP들이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식을 차리고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외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되는 현상에서는 아까 우리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서로가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고 협회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뭐 자조 그룹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 시간들을 갖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 조직 안에서 어쨌든 매일 얼굴 맞대고 FP가 됐든 뭐 매니저가 됐든 이렇게 서로 간에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그렇죠.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약간의 공부와 약간의 연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저희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도 다 그렇죠. 하나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적용해 보면서 이 조직을 어쨌든 팀 자체를 좀 안심할 수 있는 뭐 감정을 어느 정도 드러내도 크게 야단 맞지 않는 싸가지 없다는 얘기 안 듣는 뭐 이런 환경을 좀 만드는 여러 가지 작은 노력들을 좀 한다든가 좀 피드백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뭐 리뷰를 할 때도 뭐 벌어진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같이 리뷰도 필요하지만 넌 어땠는지 힘들진 않았냐라는 뭐 몇 가지 질문들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일하고 돌아온 그 직원의 어떤 마음을 좀 읽으려는 약간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면 뭐 이런 것들만 반복돼도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어느 조직이나 왜 대부 역할을 하는 꼭 매니저는 아니더라도 왜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좀 그런 감정을 잘 다스려주는 분들이 어떤 조직들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 경우면 참 다행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한 취지 자체가 상황 자체가 이러니 이 자연 발생적인 상태 그대로 우리가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간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있고 크게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좀 먼저 느낀 사람들부터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 봅니다. 특히나 저같이 이제 독립계 FP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즈니스 전체를 갖다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감내하고 가야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것들을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 자체가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즈니스 협업하라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데 감정 나눔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한 것을 서로가 이렇게 마음 나눔으로 인해서 뭐 술 마시면 또 시간도 많이 들고 다음 날까지 휴일증도 있고 비용도 드니까 요런 과정이라도 몇 가지 좀 할 수 있고 또 응용한다 그러면 줌? 네, 요즘 그거 하니까 네. 그런 거 통해서도 요즘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 같이 뜻 맞는 사람들끼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열심히 오늘도 뛰고 계실 FP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전하기 위해 그리고 용기를 드리기 위해 이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최승표 대표님 그리고 최문희 대표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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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습니다.